837번 다 푸셨으면 푸신 분들 있으면 851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851번. 음. 51번까지 한 번씩 시도해보고 같이 좀 봅시다. 837번. 오래 걸리는구나. 837번 못짜린다. 지금. 자, 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안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등변사다리꼴 이 얘기 먼저 해보자. 우리 나온 김에 수학은 얘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얘들아. 2학년 2학기 우리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했던 2학년 2학기 파트 등변사다리꼴 나왔어요. 등변사다리꼴을 바라보는 태도 두 가지. 뭐였지? 뭐였지? 등변사다리꼴을 분석하는 방법은 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여기서 어떤 도형의 성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본다. 지금처럼 여기 한쪽은 수선의 발 내려져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내려본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얘랑 평행하면서 A를 지나게끔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복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를 나랑 같이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등변사다리꼴을 대하는 태도는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문제에서 BC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는 순간 이 왼쪽 오른쪽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지. 등변사다리꼴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고 내가 지금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90도 같은 거고요. 이 높이도 평행선이니까 이 수직 거리도 똑같고요. 이게 무슨 합동인 거야? RHS 합동이에요. RHS R B변 HS 그치? RHS 합동이다. 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쪽이 2가 표현되는 순간 이게 그냥 바로 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기 안쪽이 지금 무슨 사각형이라는 얘기일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겠지. 정사각형이라는 얘기.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 데는 BC지만 BC를 문자로 표현할 뭐라 그래야 돼? BC를 문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를 내가 x로 잡는 순간 이 안쪽에 정사각형의 넓이가 x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x가 될 거고요. 여기가 x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갖다 떼가지고 이쪽으로 붙이면 여기서 직사각형을 완성시켜서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변의 길이가 x 더하기 2고 높이가 x인 직사각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든 간에 넓이는 x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하는 거다. 난 직사각형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2에다가 x를 곱한 게 요거 갖다가 이쪽으로 붙여서 만든 것도 어차피 넓이는 똑같은 거니까 그게 24고요. 근데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굳이 이걸 다 전개하고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나 이런 걸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뭔가 연속된 이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어차피 이거 곱했을 때 24잖아. 이 차이 나는 두 정수로 찢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들 분석하는 게 이 찍어 맞추는 거. 내가 지금 농담식으로 자꾸 찍어 맞춘다라 얘기했지만 이것도 되게 수학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인 거지.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4란 얘기죠. 근데 물어보는 거는 얘였으니까 조심할 거. 정답은 8이라고 써줘야 될 겁니다. 괜찮아요? 아직 내가 인수분해를 안 배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가봤어요. 인수분해를 한다면 x제곱 더하기 아까 민주가 열심히 가르쳐준 것 같은데 마이너스 24는 0으로 분석했을 때 이걸 두 정수의 곱으로 찢어서 4하고 6 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달고 1 크로스로 곱하시면서 더하면 더하기 6 빼기 4 딱 더하기가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럼 다 한 다음에 일자를 읽어줘라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x 빼기 4 이 앞에 1은 x를 의미하는 거니까 x 빼기 4 x 더하기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얘가 0이라는 건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얘는 4랑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결국엔 예분의 예 부호 반대로 바꾼 거 예분의 예 부호 반대로 바꾼 거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x는 양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은 안 되겠죠.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851번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요. 851번도 조금 많이 못하는 유형이에요. 851번. 이 이동하는 문제. 얘가 몇 초 1cm, 이게 속력을 준 거야. 몇 초 1cm. 비추시고 속력 한번 적어보세요. 851번. 문제를 보시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처음에 25, 16짜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25짜리, 16짜리가 있었는데 25짜리 어차피 단위는 다 센티미터밖에 안 나오니까 센티미터 생략할게요. 25, 16짜리가 있었는데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몇 초 1씩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몇 초 2씩 늘어난다. 그랬을 때 몇 초 후냐? 몇 초 후? 몇 초 후냐니까 얘는 우리가 속력이 나와 있고 어떤 변화의 속도가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물어보는 것도 경과한 타임을 물어보는 거니까 나는 이 흘러간 시간을 t 또는 x라고 나도 상관없는데 난 앞글자 타임의 앞글자 t를 써볼게. t로 두는 게 그래도 잘 우리가 풀이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고 보시면 이 25는 지금 가로의 길이는 몇 초 1씩 줄어든대요. 그럼 내가 25에다가 t초가 경과했으면 얘는 1 곱하기 t만큼 줄어들어 있을 거지. 왜 그래? 우리 거속시 개념인 거지. 여기는 거리가 아니라 길이긴 하지만 거속시 하시면 우리가 길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즉 흘러간 시간을 내가 t초라고 했고요. 속력이 초당 얼마? 초당 1이라고 나왔으니까 1cm per time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세컨드죠, 세컨드. 1cm per second로 나온 거니까 우리 t에다가 1을 곱한 만큼 줄어들어 있겠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초당 1인데 t초 올라갔으면 t만큼 줄어들어 있겠구나. 25-t가 되겠구나. 얘가
가로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한 세로. 변화하는 어떤 세로의 길이도 작성해보면 세로는 2cm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t 초후에 16 더하기 2t가 되겠죠. 이게 t 초후의 상황인 거죠. t 초후의 상황. 나는 얘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가 처음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처음 넓이는 구할 수가 있는 상태였죠. 이거 얼마야? 400이네요. 400이네요. 400.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해도 25-t랑 16 더하기 2t랑 곱해도 400이 되는 그런 순간을 찾아보라는 얘기니까 이걸 그대로 식으로 작성해보면 16 더하기 2t에다가 25-t를 곱한 게 400이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푸는 건 너희들이 다 할 줄 아니까 난 일부러 수업 시간에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야. 여기 2 가지고 있으니까 양변 2로 나눠볼게. 여기가 8 더하기 t가 될 거예요. 8 더하기 t. 8 더하기 t. 그 다음에 여기 25-t. 얘가 20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서 2 나누고 여기서 2 나눕니다. 그렇지? 이해되는 거지? 좌우를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여기 8 더하기 t랑 25-t 곱이 200이 되게끔 하는 t가 당연히 정수이지 않을까? 당연히 정수이지 않을까? 저게 분수라면 이 둘의 곱이 이렇게 이쁘게 200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치? 더하기 t. 여기 심지어 t 앞에 어떤 숫자가 다른 1이 아닌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t가 분수가 들어가면 절대로 이게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 여기서 그냥 때려 맞추는 거죠. 얼마일까? 얼마일까? 이거 좀 때려 맞추기 어렵다. 얼마니? 4, 5, 6, 14, 7, 15. 아, 이거 좀 어렵네. 때려 맞추기가. 얼마야? 아, 이거 정수가 안 나오나? 아, 정수가 안 나오네. 마이너스 t제곱. 아이씨, 이거. 다음에 마이너스 8 더하기 17 t. 아, 이거 나오잖아. 17이구나. 25 곱하기 8. t는 17이네요. 17. t가 17이 나오네요. 좀 찾기 힘든 거였습니다. 한번 때려 맞춰보려고 한번 해봤고요. 17 나오면은 여기 25고요. 여기가 8이니까 25 곱하기 8에서 200이 나올 거예요. 분수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조합이 빨리 보이면, 지금처럼 늦게 보이면 그냥 푸시고, 빨리 보인다면 어차피 우리가 자연수 지금 정수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자연수겠지? 자연수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정답을 찾아 놓는 것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한 풀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식으로 푼다면 마이너스 t제곱 이거 정리하시면 플러스 17t는 0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제곱 마이너스 17t가 0인 거니까 얘는 뭐 그냥 인수분해가 t로 묶이는 거죠. 이거는 공통인수가 t가 있으니까 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17이 0이다.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0이랑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17. t는 두 개가 나오네. 0이랑 17이 나오는데 0이 나오는 이유는 뭐야? 당연한 거지? 이 변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당연히 넓이가 그냥 400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0초 후에는 넓이가 똑같겠죠. 그치? 400으로 똑같이 나오는 건 0초 후 그냥 그 순간 그리고 17초 후에 다시 같아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속력의 표현이 나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몇 초 후인지 t 타임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길이 변화를 t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자, 연습해 보시고요. 잠깐 앞에 쭉 가서 이거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 우리 128페이지에 이거 숙제였었어. 숙제. 근데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128페이지 유형 12번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에 사실 이 유형이 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서 내가 그냥 뭐 숙제 해보세요 하고 넘어갔던 건데 한 번만 읽어볼게. 우리 이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유형 포인트에 바로 1번 뭐를 잘못 봤다 라고 한다면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제대로 봤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잘못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것 빼고 나머지는 올바르게 봤다라는 거. 그게 써져 있는 거고 1번, 2번 같은 내용이 써져 있어요. 이번에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럼 결국에 상수항 빼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봤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뭘 잘못 봤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나머지를 잘 봤다라는 걸로 우리가 제대로 본 걸 수집하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 될 거고요. 그거 정리하시고 120번도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120번도 이것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왔던 자릿수 문제 같은 건데 자릿수도 이거 잘 할 줄 알지? 걱정돼서 한 번만 해보는 거야. 걱정돼서 자릿수도 여기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8인 자 그럼 어떤 두 자릿수를 설정할 건데 1의 자리 숫자가 뭐냐 궁금하고 둘 다 모르는 거지만 합이 뭔지 아니까 자 1의 자리 숫자를 내가 예를 들어 A라고 한다면 10의 자리 숫자를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8-A다. 뭐 두 자릿수를 이렇게 쓰는 사람 없겠죠? 혹시나 해서 혹시나 이렇게 쓰는 사람 없을 거고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0의 자리 수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8-A인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발을 씌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얘는 A 곱하기 8-A라는 게 아니라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8-A인 두 자리 자연수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뭐 이런 걸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BC 이걸 그냥 ABC라고 쓰면 이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의미하는 거야. 맞지? 문자끼리의 곱하기가 생략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바를 쓰고 물론 이 바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공통수학의 복소수에서도 이 바 표현이 나올 건데 그리고 저번 시간에 켤레 복소수 할 때도 켤레 무리수 할 때였지? 우리가 3 더하기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가 켤레 관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어떻게 쓰냐면 3 플러스 루트 2의 켤레 관계는 얘입니다. 뭐 이게 켤레 관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3 플러스 루트 2의 짝은 얘다. 이런 의미지. 이 바라는 게 세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 이 ABC가 다 한 자리 자연수일 때 그 문제의 뉘앙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ABC 위에 짝대기를 쓰면 이게 A, B, C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 세 자리 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식을 써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얘를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 따라서 내가 10의 자리를 A, 1의 자리를 8-A로 두고 싶으면 그 수는 실제로 10A 더하기 8-A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알고 있는 거지 얘들아? 한 번만 더 써볼게. 우리가 321이라는 걸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얘는 3 곱하기 100, 즉 300 더하기 20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거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어떤 숫자를 문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자릿수에 맞는 숫자들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10의 1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8-A의 곱하기 1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자리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곱보다 14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10A 더하기 8-A라는 요수 이게 두 자리 자연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각 자리 숫자의 곱 각 자리 숫자의 곱은 진짜 말 그대로 A 곱하기 8-A 얘를 의미하는 거죠. 숫자끼리 곱하는 거 그거보다 14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14를 더해줬을 때 같아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10A 더하기 8-A는 A 곱하기 8-A 더하기 14다. 이런 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고 믿는데 혹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해봤고 이렇게 작성하고 얘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 얼마 나올까? 얘는 8 더하기 9A가 여기는 8A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4가 되는 거니까 한쪽으로 다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8A 넘어가서 빠지면 A고요 8에서 14 건너가서 빠지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3하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로 찢어졌을 때 딱 더하기를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하고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 A는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될 거고요. 얘가 정답이 돼서 이게 정답이 아니고 A가 이제 2니까 내가 구하고자 했던 처음에 두 자리 단수는 26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26. 됐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유형들을 한번 다 봤는데 나머지 문제들 좀 많아.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우는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다 풀어주고 싶지만 원래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너희들이 더 스스로 많이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 파트지. 근데 내가 다 풀어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자꾸 사고력과 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스스로 좀 길러줘야 되니까 우리 여기 나머지 문제들 숙제로 한번 해보고. 지금 몇 시니 얘들아? 혹시 시간 있는 사람? 37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 2차 함수 좀 전반적인 좀 인트로만 좀 해볼게요. 2차 함수 가볼게요. 자, 그래서 뭐 꼼꼼하게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보지 않을 거고 오늘 칠판에서 여러 가지 얘기만 좀 해볼 건데, 자,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저번에 우리 2차 방정식 하기 전에도 한번 살짝 했었어. 근데 우리 규리도 왔고 의차이도 왔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방정식 따로, 함수 따로, 식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안 돼요. 절대로. 자,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식이 다 다항식인 거지. 다항식. 자, 이 개념을 함수 위쪽에다가 한 번만 더 적어줬으면 좋겠어. 저번에도 한번 적어봤지만 다항식이랑 함수는 다항함수라고 볼까요? 다항함수. 함수 중에서도 다항식이 함수식분인 다항함수는 이거 내가 에이밴드가 이게 자꾸 긁는다. 이게 내가 이거 왜 붙이고 있냐면 이게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주고 8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서 손톱이 다 갈려 나갔어 칠판에. 그래서 손톱이 여기 이게 잘려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기형아처럼 돼 있더라고요. 약간. 다항식, 다항함수 있는데 좀 이해 좀 해주고 여기 약간 화려하게 약간 작품 같죠? 약간. 다항식과 다항함수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같다.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봤어. 난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3이고 2 집어넣으면 5고요. 뭐 3 집어넣으면 7이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x자리에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저 식의 값이 어떤 값으로 나타날까라는 걸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함수인 거고, 이 식에다가 어떤 출력값을 대표하는 문자 y를 달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식은 함수야. 다항식은 그냥 다항함수랑 같은 개념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순간 이건 분명히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분석하는 건데, 대신에 내가 y는을 달아주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좌표 평면이라는 2차원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이 입력과 출력의 어떤 관계를 좌표 점으로 찍어가면서 그 점들을 모았을 때 이 관계를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래프라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우리 이거 1차 함수니까 직선이고 점 찍어보시면 왜 이렇게 찍는 거죠? 0 집어넣으면 1이고요, 0,1이고요, 1일 때 3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1차 함수는 직선의 형태가 그려진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건데,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는 어디까지나, 자, 함수는 항상 좌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내가 왼쪽 오른쪽 가면서 좌우를 봤을 때 이 좌우 값은 얘는 입력이에요. 입력값이에요. 입력값. 여기는 집어넣어 보는 값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위아래 값, 여기 상하, 높이로 표현되는 이 마치 좌표의 y좌표 값은 얘는 저 식의 값인 거지. 우리가 출력값이라고 할 수 있고 출력값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식의 값인 거야. 식의 값인 거야. x값이 아니라 2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의 값이다. 이런 전반적인 이해가 좀 깔려 있어야 돼. 다항식과 다항수는 똑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얘를 시각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도입한 게 함수다. 따라서 내가 그림으로 보고 싶을 때 함수로 가는 거고요. 식으로 풀어내고 싶을 때 다시 식으로 돌아오고, 여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겁니다. 정확하게 같다라기보다는 뭐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그래서 방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정식은 뭐냐? 방정식은 뭐라고 했죠? 여기 2x 더하기 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두 개의 함수를 써볼까? y는 2x 더하기 1이랑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어떤 두 개의 1차 함수가 있었어. 뭐 함수는 내가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해 그냥 1차 함수를 쓰는 것 뿐이죠. 내가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즉 어떤 공통해 x, y의 똑같은 공통 조합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연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주면 얘가 0이라는 게 자 2x 플러스 수학 2x 더하기 1이라는 식에서 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뺀 거다 이렇게 되겠고요. 네, 이거 일부러 계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뒷부분에 빼기를 반대쪽으로 넘기고 자리를 좀 바꿔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2x 더하기 1은 x 더하기 3이다. 지금 뭐 쓴지 알겠지? 요거 넘기고 그냥 자리만 바꿔서 쓴 거야. 그게 뭔 말이냐면 자, 두 함수의 공통적인 해가 뭘까? 똑같은 x, 똑같은 y. 교점이야, 교점. 그치? 이걸 그래프 좌표에서 그려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XY 조합, 똑같이 XY 조합, 이 공통적인 XY 조합을 찾는다는 건 같은 X, 같은 Y, 같은 좌표를 찾는다는 얘기니까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고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 내가 지금 연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연립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이 얘거든? 자, 그럼 잘 들어봐. 어떤 방정식은 이 좌변에 있는 식, 얘를 함수로 볼게요. 이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과정입니다. 교점의 x좌표. 여기 어차피 y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풀면 x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똑같은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에 집어넣는데 그 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x값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이 좌변에 있는 직선과 우변에 있는 직선 얘를 함수로 바라봤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과정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내가 말로 좀 정리해주면 이 문장을 좀 기억하면 좋아. 방정식은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실근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해가 나오겠죠? 실근은 좌변에 있는 식 좌변을 내가 함수로 볼게.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로 보는 거야.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에 얘는 내가 함수 쪽에다가 제목에 좀 달아주고 싶거든. 우변 함수의 교점이 x 좌표와 똑같은 거죠. 이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딱 하나의 정리된 문장인 거야. 그냥 만들어봤어요.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이 함수와 방정식의 연결고리가 딱 너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공부가 굉장히 쉬워질 거야. 공부가. 자, 그래서 오늘 책에 있는 거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할 거야. 다음 시간부터 책을 천천히 좀 볼 거고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 한번 적어봐봐.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 좀 뭔 말인지 대충 알겠지? 대충 한번 더 해볼게 얘들아. 자, 그래서 저 방정식을 갖고 와볼 거야. 2x 더하기 1 이거 저번에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살짝 가볍게 x 더하기 3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함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이 방정식을 이제 우리는 그래프로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나는 식과 함수는 똑같은 개념인 거니까 얘도 그냥 여기에 살짝 y는 있다고 생각하고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으로 볼게. 그 다음에 이 우변에 있는 이 식도 마찬가지로 식은 어차피 함수랑 똑같은 거니까 시각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얘도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식으로 함수로 볼게요. 그럼 내가 좌표 평면에 이렇게 좌표 평면 x축, y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의 평면이 있는데 저 2x 더하기 1이라는 거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가 y는 2x 더하기 1일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 y는 x 더하기 3이라는 것도 한번 그려보면 y절편이 3이고 기울기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는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교차하는 위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노란색의 이름이 y는 x 더하기 3인데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거 x좌표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 그치? x좌표를 알면 어차피 그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과로 보던가 y좌표는 이쪽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과는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니까 교점은 같은 x값에 같은 y값을 공유하는 점인 거야. 맞지? 그래서 이 x좌표 값을 구하면 끝나는데 그 구하는 과정이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얘를 풀면 x가 2니까 여기 좌표가 2라는 얘기고 2를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여기에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y값 5고요. 여기에 2 집어넣어도 당연히 5일 거고 그게 2,5라는 교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자, 이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그래서 우리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은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의 x좌표 여기는 뭐 일단 방정식에는 x밖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의 대수 파트의 전부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이거를 하는 거야. 물론 중학교 뒷부분에도 이제 이걸 하겠지만 방정식과 함수 식으로 처리하는 게 힘들다면 그래프로 그림으로 가는 거고 그림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다시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대수예요. 그게 대수인 겁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쭉 배우는 과정을 내가 한번 표현했던 적이 있었지? 얘가 대수라고 부르는 대수학인 거고 2학기 때 배우는 어떤 도형 가지고 하는 것들이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식을 쓰는 게 그게 대수학이니까 이런 좀 심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가볼게요. 조금만 그럼 우리가 이 2x 더하기 1이라는 거랑 x 더하기 3이랑 같다라는 이 방정식이나 내가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x-2는 0이라고 쓰는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자신 있게. 우리가 이항한다라는 거는 너희들 이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2x 더하기 2는 0이다 해서 이거 2 반대로 갖고 가서 마이너스 2로 하는 거는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를 해서 얘 없애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추가되는 건데 그게 마치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넘어가면서 그 반대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그냥 이항이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 등호는 결국엔 내가 양팔저울이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양팔저울을 이 균형을 깨지 않는 행동은 방정식의 본질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야. 그렇지?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만 3을 추가했어. 이런 건 방정식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니까 애초에 여기까지 균형이 돼 있었는데 오른쪽에만 3g 추가했어.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 그럼 방정식이 아예 달라지는 거고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고 근데 내가 등호를 유지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방정식은 똑같은 거야. 위에 거랑 아래 거나 여기에서 x값을 구하나 여기에서 x값을 구하나 당연히 x는 2라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 이런 거지.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이랑 분명히 똑같아. 근데 내가 이걸 본다면 얘랑 얘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요따구로 그려지겠죠. 그렇지? 근데 그럼 내가 x-1 오른쪽에서 볼까? 얘가 지금 내가 2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3이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이 두 직선의 관계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고 근데 얘가 x-2는 0이라는 방정식이랑 똑같다며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그림과 이 그림으로 분석을 해도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한 번만 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 이 연상해보자 그냥 얘가 y축인데 자 얘를 함수로 바라본다라는 건 이렇게 y는 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x-2.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색깔 한번 해볼까? 얘 노란색으로 하고 초록색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얘가 y는 x-2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 0은 뭘까요? 0은 얘도
y는 2라고 생각하면 y는 0. 이거 뭐지? x축이야, x축. y는 0. 1학년 때 배웠던 특수한 직선이죠. 우리가 기울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울어진 직선이 아니라 이 x축 자체도 직선인 겁니다. 그리고 x축과 평행한 축평행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x축과 평행한 놈은 당연히 y는 숫자꼴로 방정식이 작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y축과 나란한 놈들은 다 x는 숫자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한번 왼쪽에 적어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이름은 좌우값, x 좌표값이 뭐 3인 점들의 모임이다. 여기는 3,1, 3,2, 3,3, 3,4 x 좌표값들이 다 3인 점들이 모여서 만든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이름은 x는 3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뭐 기울기를 0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도 어쨌든 이 좌표값, y 좌표값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3층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이름은 높낮이 값이 3인 그런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수한 직선 막 y축과 평행한 놈은 x는 숫자꼴 x축과 평행한 놈은 y는 숫자꼴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은데 외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x는 항상 좌우값을 의미해요. 입력값을 의미하는 거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좌우값을 의미해요. 그럼 좌우 왔다 갔다 하다가 딱 3인 지점에 걸려있을 때 생기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x는 3인 거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y는 높낮이야. 높낮이가 3층에 딱 걸려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높낮이가 3입니다. 좌우값이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0이라는 건 y는 달아줬을 때 항상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x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하고 초록색 직선의 교점의 x좌표 당연히 여전히 2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씨 여기 맞춰서 그린 거야. 2입니다. 이 x-2랑 0이랑 같아지는 지점 여기 교점이 이게 2고 여기는 x축선상에 걸려있으니까 뭐 2,0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초록색과 노란색 교점의 x좌표도 2고요. 여기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도 2고 이 2랑 이 2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림을 바꿔서 이 항을 통해서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교점의 x좌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방정식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 우리가 왜 지금까지 항상 는 0으로 정리했을까? 우리 아직 함수를 배우기 전에 그냥 식처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둘 다 뭔가 좀 복잡하고 막 기울기도 있고 한 것보다 항상 한쪽을 x축으로 고정해 놓고 한쪽만 그림을 그려놓고 분석하는 게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훨씬 쉬워. 식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맨날 내가 는 0으로 정리하고 한쪽에 2차식 모아놓고 분석해라 이런 것도 그런 얘기야. 우리가 이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 이제 2차 함수 그리는 것도 배우겠지? 그리고 우변에도 만약에 x 더하기 3이 있어. 그럼 얘도 이렇게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이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 이거 다 넘겨서 그냥 x제곱 더하기 x-1이라는 2차 함수랑 x축 가지고 분석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럼 난 x축과 새로운 2차 함수로 분석할 거지만 이 교점의 좌표는 변하지 않는다. 같은 라인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1이고 예를 들어 3이었다면 여기 교점의 x좌표도 1이랑 3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1이랑 3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차함수 논리라고 해요. 차함수 논리. 이 왼쪽 함수에서 오른쪽 함수를 넘겨서 빼서 차함수 여기서 여기를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를 차함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는 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분석해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조금 내가 좀 있어 보이는 말을 많이 써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이해들이 깔려 있으면 정말 공부가 되게 쉬워져. 함수 따로 방정식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느껴보시고 뭐 정리하실 내가 정리하게끔 적어주진 않았지. 뭐 편하게 들어보라는 얘기니까 뭐 굳이 피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요. 몇 시에요? 이거까지 하고 딱 맞춰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더 해야 되는데. 아 그래 맞추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적어놔야 되라. 요거는 기억해야 돼. 요거는 알겠지? 결국은 이 말을 내가 자세하게 풀어준 거니까. 숙제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서술은 꼭꼭 항상 빼던 거니까 뭐 서술은 꼭 구청까지 유형서는 137페이지까지 대형서도 뭐 다 마찬가지네요. 121페이지, 137페이지 이렇게 되겠네. 121, 137.